사실 이제 우리가 두바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돈도 많이 줄 것 같은데 월급은 얼마 아니, 받으셨는지. 제가 처음에 웨이트리스로 갈 때 계약서를 받았을 때는 거의 40만 원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월급이. 월급이 네네네. 아 물론 뭐 당연히 뭐 집이나 이제 다 제공이 되지만 그래도 월급으로 제 나이에 대학교 졸업해서 가는데 40만 원은 정말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전혀 예상 못했던 부분이었고요. 저도 그래서 계약서 처음 봤을 때 계속 보면서 공이 하나 빠졌나 보다. 잘못된 거 아닌가 했는데 네. 현재 그때 상황은 그랬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그냥 제 경력을 쌓기 위해서 결정을 했었죠. 홍콩 분들의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 중에 하나는 이직률이 되게 높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나를 믿고 맡겼을 때 책임지고 끝내고 정말 성과로 보이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약간 그런 공략 같은 거를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게 저의 필살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상관이 없이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로 만들 거다라는 그런 보고 같은 거를 조금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수진 씨는? 저 같은 경우도 같아요. 상사에게 보고하는 거. 그게 잘 해야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상사분이 이제 레스토랑을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던지시는 말들 있잖아요. 뭐 개선점이나 보완점 이런 거를 말씀하셨을 때 그냥 스치지 않고 바로 팔로우업을 보내주던가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뭐 해결책들을 바로바로 제시해서 보고했을 때 그런 게 저의 필살기가 아닌가. 뭐 시급료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무 능력과 그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정말 저게 책으로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많은 게스트 컴플레인을 받았을 때 그게 쌓이고 또 쌓여서 정말 크게 될 수 있는 일도 작게 만들 수 있는 게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전공 수업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실무 능력, 경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네트워크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이 정말 다문화적입니다. 특히 이 홍콩 섬 같은 경우에는 와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양한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업무 시간 이외에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뭐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해서 그런 정보 공유 같은 거를 하면은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지금 와인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소믈리에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그 자격은 어떻게 따게 되셨어요? 와인 자격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는 코트 오브 마스터 소믈리에라는 기관에서 하는 이제 처음에 소믈리에 정말 와인 서비스 관련된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 자격증은 WSET라고 이거는 조금 더 와인 시장과 그 다음에 와인 이론에 관련된 자격증인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아직까지는 WSET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격증을 저는 한국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취득을 했고요. 홍콩에 와서는 지금 네 번째 단계를 취득 중인데 수업은 다 끝났는데 한 개의 시험을 더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한국 사람 중에 네. 그 자격증 뭐 전체 과정을 다 네. 통과한 사람들이 혹시 네. 몇 명이나 있죠? 한국 분들 중에서는 한 15분, 14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러면은 그 15명 중에 이제 네.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16번째가 되겠나? 곧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네. 부분이죠. 홍콩이 워낙 네. 집값이 비싸니까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이제 원룸에 삽니다. 한국말로 원룸에 사는데 한 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제 월급의
25%에서 20% 정도 내는 것 같아요. 한 4분의 1, 5분의 1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수진 씨. 저는 일단 둘이 살기 때문에 조금 더 큽니다. 7평. 오. 7평이고 저는 170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하면은. 그리고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경비원도 없고요. 그래서 그 워크업 빌딩이라고 하거든요. 홍콩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그 옛날 건물에 이제 방이 나오는 건데 그래도 저는 완차이에서 7평에 170만 원이면 완전 수지 맞았다고. 맞아. 진짜 잘 맞춘 거죠, 진짜. 네, 완전. 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 참 열심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홍콩에서. 요즘 20대, 30대들이 취업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워라밸. 두 분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워라밸 나한테 중요하다? 아니면 내가 취준생이라고 지금 했을 때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먼저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저 지금 듣는데 막. 네, 제가 20대 초반에 해외 취업이든 뭐 국내 취업이든 워라밸을 고려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못 있었겠죠. 성철 씨는? 저는 워라밸보다는 다른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덕업일치라고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워라밸이라는 거는 일을 따로 두고 여가 시간을 따로 만들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분야에 이제 쓴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방금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한테 이런 기회들이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지향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제 경쟁력이 없겠죠. 외국인으로서 회사에서 저를 고용할 만한. 네. 그래서 제가 찾은 건 덕업일치. 어차피 좋아하는 일이니까 계속해도 그렇게 큰 스트레스 받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0대들의 그 아우성이 벌써 들려옵니다. 꼰대라고 지금. 아니 워라밸 꼰대 여기 있습니다. 워라밸을 지향하시면은 공무원을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제 그것도 친구 너무 중에는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워라밸 정말 좋죠. 그런데 세상이 유토피아가 아니잖아요. 경쟁력을 갖추고 워라밸을 지향하면은 저도 화이팅. 근데 그게 쉽지는 많죠. 않았습니다. 해외 취업할 특히 때. 해외에서. 한국과 비교를 했을 때 홍콩의 처우, 홍콩의 월급이 더 높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베네핏이 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같은 그 직책과 이제 같은 호텔 그룹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받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한국이 워낙 집세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휴가도 그래도 많은 편이고 한국에 비해서는 저는 두바이 있을 때는 거의 한 35일 정도 1년에 받았었거든요. 근데 홍콩 호텔은 복지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월급을 조금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누구를 공용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어떤 정 같은 게 쌓이니까 이 사람이 일을 못 해도 한국말로 약간 갈고가지고 데리고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홍콩은 고용이랑 그리고 해고가 굉장히 쉽다 보니까 한 달 노티스를 주면은 해고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압박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성찬 씨가 지금 홍콩에서 하는 일을 그게 뭐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홍콩하고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홍콩이 더 보수가 좋다? 아니다. 어떨까요? 일단 제가 하는 일을 한국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시장의 파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수가 당연히 작겠죠. 한국에서 하면은. 근데 홍콩은 그만한 보수는 좀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한 8. 홍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5성 호텔들이 지금 10시간 그리고 주 5회 근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노예라고 할 뻔했어. 맞죠?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이 조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석식도 있는 레스토랑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보통 F&B 홍콩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스플릿 시프트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정을 가져가는 다이닝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뭘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준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일, 뭐 크리스마스, 명절 이런 게 자기에게 되게 큰 밸류로 네. 작용하는 사람들은 식음료 정말 힘들어요. 네. 왜냐면은 다 놀 때 다 네. 저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진 씨는 좋은 분하고 이제 얼마 전에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최연소 레스토랑 매니저도 지금 하고 계신데 앞으로 지금 꾸고 있는 꿈 뭐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레스토랑 매니저를 받았을 때가 3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최연소였고 지금도 사실 제일 어리긴 한데 부서에서 식음료 이사장, 식음료 부이사장 이렇게 해서 하나의 레스토랑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식음료의 흐름, 뭐 비즈니스 관리들을 하는 거를 말해요. 그리고 정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호텔을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관리직이 되고 싶습니다. 오퍼레이션의 꽃, 제너럴 매니저 꼭 그 꿈 그렇죠.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씨는 홍콩에 와서 네. 지금 새로운 마켓을 개척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네. 계신데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오늘 안 그래도 제 꿈을 가져왔습니다. 약간 서글펐던 게 그런 수많은 와인들, 뭐 유명한 지역은 아니더라도 뭐 레바논, 이스라엘 이런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와인들까지도 이제 홍콩에서 거래가 되는데 한국 와인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약간 힘이 빠질 때도 있었어요.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 와인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꿈을 갖게 된 거는 한국 와인을 홍콩에 이제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와인 브랜드를 만들고 수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꿈은 이 한국 와인이 홍콩 어디에서나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라벨 어떻게 네. 2017년, 2018년 네. 이름이 뭐죠? 코이버 펑크입니다. 네. 코이버 펑크는 코리안 사이버 펑크의 줄임말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한국은 급속적인 경제 개발에 베이스를 두고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기술적인 분야도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섞여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신선했다는 거예요. 뭐 동양적인 미는 사실 일본이나 중국에서 다 찾을 수 있지만 한국은 한국만의 그런 펑크한 캐릭터가 있다라고 많이 들어서 그거를 레이블에 녹여냈습니다. KP 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OX 퀴즈로 그 질문을 드렸던 게 해외 취업 생각보다 쉬웠다. 그 질문에 두 분 다 X 어려웠다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어렵고 혹시 지금 한국에서 해외로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일단 인종도 다르고 그에 따른 이제 문화 차이 또 그들만이 가진 경쟁력 그 요즘엔 또 캐릭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 자기만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게 잘 묻어난 자신만의 경험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고 거기서 제가 또 돋보여야 회사에서도 그 해외에서 살 수 있는 비자를 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취업은 어쨌든 저쨌든 비자를 받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지낼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해외 취업이 쉽지 않다. 항상 어렵다고 느끼는 점이고요. 그 회사에서 어떤 한 사람을 스폰서하기 위한 그런 쿼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 회사는 어느 업계의 회사는 몇 명에게 이제 외국인에게 취업 비자를 줄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홍콩에는 와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 뭐 유럽 뭐 정말 유명한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국가에서 온 분들도 많고
뭐 여기 현지 분들이나 중국 분들은 보통 3개 국어를 하잖아요. 여기 광동어랑 중국어랑 영어랑. 그럼 나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그때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나의 경쟁력을 내세워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은 딱 그거인 것 같아요. 그 경쟁력이 없어 보여도 자기만의 캐릭터랑 프로파일을 확고해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세우는 거. 결국에는 이제 나를 어떻게 잘 나라는 상품을 잘 포장을 해서 맞습니다. 예, 그 상품을 또 어필을 하고 네.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그러니까 회사들로 네. 하여금 나를 고용하고 계속 고용하게 하는 네. 그거네요. 20대 초반 해외로 나와서 큰 꿈을 갖고 지금 열심히 자신의 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두 분의 이야기였는데요. 홍콩 취업 토크 여러분께서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